윤석열 전 총장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하고 뛰어드는 그런 모양새예요. 머뭇거리다가는 추락은 급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쯤 한번 쳐줘야 된다, 출마한다, 그 예언대로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주자도 시대 정신에 걸맞는 메시지를 못 내고 있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보의 가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있겠고, 불신이 이제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엄청난 반동이 생길 것이다. 법적 형식적 공정을 넘어서는 실질적 공정의 문제를 제기를 해라. 답답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진단, 분석,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으로 급속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또 선언을 합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를 하고, 여야 주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선 흐름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운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진 교수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동안에 말도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하고 좀 뛰어드는 그런 모양새예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쌓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말이 많았으니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그거 기정사실화해서 또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작 본인은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의사도 밝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흔히 똥파리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꼬여서 내가 윤석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저런 얘기를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피로감이 있었고, 이제는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엑스파일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머뭇거리다가는 이제 크로스가 되면 이제 추락은 급속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급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쳐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저는 벌써 한 달 전인가? 한 달도 더 됐죠? 한 달 반 전쯤에 중앙일보에다 썼죠. 진 교수님, 참, 말씀 중에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서민 교수랑 김경률 회계사는 한 분은 윤 전 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 분은 집에 가서 만났잖아요. 예. 제일 저자가 진 교수님인데 혹시 연락 없었습니까? 저는 조금, 이제 듣지 않으니까 그분이 낯을 많이 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한테도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들었고요. 간접적으로 들었고, 근데 이제 섣불리 이렇게 전화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전화를 받거나 만나신 적은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좀 까칠하잖아요. 제가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고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화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감사하다는 그 메시지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건가요? 검찰개혁 국면에서 계속 이제 제가 검찰총장에 대한 음해를 그만둬라. 사실 작년 한 1년 3개월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출마한다. 정치로 내몰지 말아라. 그렇게 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예언대로 된 거고요. 지금쯤 이제 한번 뭘 쳐줘야 되거든요. 쳐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주자도 시대 정신에 걸맞는 메시지를 못 내고 있어요. 누구도 못 내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기본소득 시리즈, 기본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3개인가. 근데 그것도 뒤로 물렸단 말이죠. 요즘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평등주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평등에 대한 가치, 평등의 가치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너희들은 평등을 얘기하더니 그놈의 공정도 못 지키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할 주제가 못 되는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권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시대 정신은 공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은 성장과 공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는 아니잖아요. 성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정 얘기.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것은 보통 약간 보수주의자들이 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거든요. 보통 진보에서는 평등이란 말을 사용하고 보수에서는 이제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수화된 거잖아요. 거기야 지금 요즘에 평등 분배 얘기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그게 이제 이번 정권이
실정이 가져온 폐해라고 할 수 있나? 제가 이제 계속 걱정했던 게 조국 사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 진보의 가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있겠고 그 다음엔 엄청난 반동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당선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무슨 닷컴 있잖아요. 왜 국민 수석 뭐랄까 청와대 수석 그 임명한 거 가지고 불만닷컴인가? 박성민 청년비서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건전하지 못한 형태로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반동의 흐름이다. 그게 이제 반동의 흐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무조건 경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국민 경선 대변이나 정당의 대변인 하나 뽑는 것도 지금 몇백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고비용 저효율 정치잖아요. 이걸 갖다 또 그 다음에 정치에 게임화라 그러나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화, 예능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게 무슨 제작사 비슷해졌어요.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 비슷해지는 이런 불리한 흐름들, 이런 것이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스탠스가 꼬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뭐냐면 기본적인 게 상징자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공정이잖아요. 근데 그건 법적이고 형식적인 공정이란 말이죠. 예컨대 조민처럼 반칙 쓰는 사람 잡겠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야. 조민이 사실은 편법을 쓰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공정한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형식적인 맥락에서 공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그렇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좌절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대박 시리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대박이라도 쳐야 되는데 주위에 보니까 뭐해서 대박 쳤더라. 주식했대더라. 비트코인 했대더라. 아니면 어떤 창업 어떤 부분을 했다더라. 창업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어떤 노동윤리라는 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고 다들 허황된 꿈들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가짜 해법들이 하나 시대의 대세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여기서 그 공정의 메시지가 던지는 공정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주문했던 게 뭐냐면 법적 형식적 공정을 넘어서는 실질적 공정의 문제를 제기를 해라. 국민들이 사실은 조국 사태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여러 사람이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노를 갖다 강하게 표출했던 것은 밑에 깔려있는 어떤 전반적인 불공정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에는 모두 다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사실상 세습 사회로 되었기 때문에 잘못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라는 이런 좌절들, 이런 것들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거지. 이걸 봐야 되는데 요거 그냥 현상적인 것만 바로잡겠다 그 메시지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윤 전 총장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재보선 그 참패 또는 저쪽의 관점에서 압승이겠죠. 거기서 나타난 그 표심 밑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 그다음에 그 막막함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그 얘기를 하는 주자가 없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답답하다. 윤 전 총장이 어쨌든 6월에 이제 첫 인선을 했던 대변인이 일주일 만에 사퇴를 하고, 그리고 또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이제 또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음모론적 사고방식이 강하거든요. 옛날에 김대엽 때문에 노무현이 됐다. 아니거든요. 김대엽이 없었어도 노무현이 됐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노무현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스가 이명박 거로 드러났으면 이명박이 안 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지난 대선은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는 판이었잖아요. 이런 것이고 그때 시대 정신이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여당의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생태탕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페르가모니 생태탕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못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이제 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없애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예컨대 진보는 노조를 설득해야 되고 보수는 또 기업을 설득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엑스파일이잖아요. 네거티브 전략이거든요. 이 뭔지 또 내용이 드러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전략인데 네거티브 전략은 대개 누가 하는 거냐면 언더독 전략이거든요. 즉 밀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대 정신에서 좀 뒤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못하고 네거티브하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뭐또 민주당 쪽에서 했다는 또 증거는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이쪽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쪽 유인보다는 저쪽 유인이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한 3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도 하나 온 거 보니까 엄청 돌죠. 뭐 누구나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안 열어봤거든요. 하나도 안 열어봤는데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다 봤고 아마 기자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왜 보도가 안 돼? 보도가 못 되는 겁니다. 즉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 안에 뭔가라도 있으면 벌써 추적 보도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한겨레에서 뭐 기사를 좀 썼는데 나온 얘기를 보면 다 재탕이거든요. 윤 전 총장이 혹시 만나자고 연락 오면 교수님 만나실 생각은? 뭐 집으로 오셔야죠. 뭐 저는 뭐 집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진 교수님 와인 집으로? 한 잔을. 아, 그래요? 제가 찾아가거나 이럴 일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내 지금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모든 주자들 다 만났어요. 원희룡 후보하고도 만나서 대담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승민 씨 그 포럼에 가서도 대담을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씨하고도 대담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막 쳐들어온 거고 사실상 쳐들어온 거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얘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하겠다.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내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이면 내가 안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메시지 이후에 이제 국민과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자 세력으로 갈 거냐,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뭐 몇 가지의 또 선택의 기로에 윤 전 총장이 좀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국민과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행보 이런 것이 대략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입으로 낼 수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초반에 이제 그 뭐랄까 그 노동 관계 전문가를 만나거나 이럴 때 좀 신선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보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식의 보수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다음에 진보가 못하는 부분들 보수가 하고 있네 라는 이런 느낌. 이분은 이제 보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발걸음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확인된 건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도와 보수의 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크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과반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확정된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사이도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빨리 들어와서 경선을 같이 치르는 게 자기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입당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과 아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포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분들을 갖고 가서 결합을 시켜내는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국은 이제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바로 뭡니까? 후보가 인물이 없잖아요. 반면에 이쪽은 조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절실하게 상대가 자기한테 결여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둘의 결합은 확정된 건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 전에는 하나가 될 거다.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뭐 또 밖에서 안철수 후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중간지대에서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저쪽 후보랑 또 다시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미지수가 많잖아요. 미지수가 많은데 반면에 사실상 민주당은 이미 확정됐거든요.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도 흥행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윤 전 총장의 운명을 가를 변수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의 행보 전망해 봤습니다.